네, 오늘 오전 10시 이완구 전 총리가 낙마 17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검찰과 이 전 총리가 벌일 진실 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최고위 출석 정지에도 당내 여진이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도 처음에 리포트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총리 신분일 때는 부정부패를 발본 세원에서 국가의 기강까지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세상 일은 참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이제 말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예상했던 밖에 막 길게 얘기하지 않고 짧게 얘기했단 말이죠. 전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온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저도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예. 세상에 진실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예. 거 하나가 눈에 띄고요. 지난번에 4월 27일 총리 이제 그만두면서 할 말은 많지만 나머지 여백으로 두겠다 이렇게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오늘 얘기한 것은 본인의 이제 진실 결백을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검찰 조사 후에 필요하면 인터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무슨 인터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내용을 유추해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홍준표 예. 경남지사가 17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나와서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냐면 검찰이 이 압박 수사를 통해서 예. 성완종 전 회장을 자살에 이르게 했는데 압박 수사를 계속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남겼고 그러면서 좀 소명이 덜 된 부분은 앞으로 소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네.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본인은 그 기타금 아마 소명이 덜 된 부분이 기타금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1억 2천만 원. 예. 네. 그 부분이 아내의 비자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네. 것 같고요. 네. 그때 압박 수사를 하겠느냐는 얘기는 거꾸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검찰에 들어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봤어요. 그 윤승모 전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1억을 전달했느냐 예.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안 하고 전혀 관계없이 대표 경선 때 1억 2천만 원 그 자금에 자금원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를 찔린 거죠. 예.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완구 전 총리가 3천만 원 갖고 지금 공방이 있는데 네. 검찰이 저는 보기에는 2억 2천만 원 정도 해당하는 부여 청약에 이 그 법정 선고 비용 예. 이 부분 갖고 치고 들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은 3천만 원만 갖고는 얼마든지 결백을 주장할 수가 있긴 한데 이제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본인의 여러 가지 이제 심기가 불편한 거나 소명이 덜 된 거나 압박받은 분이 있으면 기자들한테 홍준표 지사처럼 얘기하겠다 그런 네. 얘기를 조사를 하는 것 받고 같습니다. 나와서 그 이후에 필요한. 얘기를 하겠다. 네, 이렇게 그럼- 어느 정도 암시를 해준 거네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완구 총리께서 오늘 뭐 진실은 가릴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나중에 말씀하신다고 했던 부분,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 겹치는 건 빼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던 데는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완구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낙마하게 된 게 3천만 원 수수한 게 밝혀져서 낙마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말이 계속 바뀌는 거에 국민들의 신뢰감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 낙마에 이르게 된 건데 예. 지금 단계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최초 애시당초 2013년 4월 4일에 성완종 회장을 안 만났다라고 진술을 하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객관적인 자료를 만난 걸로 나오면 또 거짓말한 걸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일단 2013년 4월 4일에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에 관련돼서 잘 모르겠다의 스탠스를 가지고 들어갈 것 같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만난 게 입증이 된다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돈을 안 받았다 쪽으로 진술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뭔가 확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한다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검찰이 무슨 카드를 쥐고 있는지 피의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준표 지사도 가서 허를 찔리고 네. 나오셨잖아요. 네.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만나지 않았다거나 뭐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공표를 했는데 객관적인 자료로 반대되는 정황이 나온다면 네. 그러면 정말 이제 정치적으로 치를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 뒤에 나와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네. 것 같습니다. 좀 이 쟁점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쟁점이 두 사람이 독대를 했는지 네. 그게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독대를 했다면 돈을 정말 받았는지 네. 이거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 지인들을 뭐 회유했는지 그 정황이 있는지 이 세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검찰이랑 이완구 전 총리랑 쟁점별로 굉장히 입장이 다르잖아요. 이 쟁점별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2013년 4월 4일에 오후 4시에서 4시 반경에 부여
사무소에서 독대를 했다라는 게 일단 검찰의 입장이고 그와 관련해서 하이패스 기록이나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그날 2명이 선거사무소에서 만났다라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입니다. 근데 네. 이완구 전 총리 측에서는 일단 기억이 없다. 첫 번째. 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네. 주변을 확인해 봤더니 왔다는 사람도 있고 오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런 걸 미뤄봤을 때 독대는 최소한 하지 않았다 정도로 일단 진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돈을 받았느냐 부분인데 검찰은 최초 임모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5만 원권으로 3천만 원을 마련해 와서 차를 타고 가서 그걸 쇼핑백에 받아서 근무 비서가 성완종 회장에 줬고 예. 성완종 회장이 그거를 이완구 총리에게 줬다라는 게 일단 검찰 측의 이 시나리오인데 이완구 총리 측에서는 받은 바 없다.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앞에 부분 뭐 이런 부분은 잘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받지 않았다는 쪽으로 밀고 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회유 관련해서는 김모 비서관이 그러니까 이완구 전 총리의 운전기사 당시의 운전기사가 그 당시에 진술한 부분 관련해서 아니 어디 들렸다 온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 그 부분을 만약에 운전기사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거든요. 그 시간에 만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회유하고 협박한 것이다. 네. 그런데 이게 이완구 총리와 관련돼 있는지 부분에 관련해서는 검찰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고 예. 이완구 총리 측에서는 그건 나는 모른다죠. 이분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완구 총리가 내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은 없다라는 네.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이 지금 세 가지 쟁점에 관련돼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긴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검찰이 참 훌륭한 검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홍준표 지사 관련된 수사와는 네. 또 다르게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이완구 전 총리 조사가 좀 더 어려워 보인단 말이죠. 네. 기소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일단은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든데 기소가 가능하려면 조건이 좀 있어요. 일단 네. 돈을 준 사람, 공여자가 사망을 한 상태잖아요. 네. 예. 그럼 나머지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과 돈을 마련해 온 사람,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관련해서 진술이 신빙성 있고 일관성이 있으면 기소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최초에 뭐 음료 박스에 돈을 전달했다라고 그렇죠. 알고 있었다가 네. 지금은 비타민 음료 박스. 또 그 중간에 뭐 노란 봉투였다는 얘기도 나왔다가 맞아요. 예. 지금 쇼핑백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 돈을 전달했다는 근무비서관이 계속 진술이 엇갈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그러면 거의 기소 못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언론에서 헷갈린 거지 검찰이 헷갈린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면 예. 그렇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건 5만 원권으로 3천만 원을 마련해 왔다는 임모 보좌관, 그건 성완종 회장이 옛날에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했던 분인데 네. 이분이 이 5만 원권으로 3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 왔는지, 그러니까 돈의 출처가 어떤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소명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일단 좀 쟁점이 될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그렇다면 기소가 가능할 텐데 이완구 총리 측에서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끝까지 부인할 경우에는 사실 입증이 쉽지 않은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뭐 이완구 총리가 기소 가능성에 아직 뭐 불투명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홍준표 경남지사는 어떻습니까? 뭐 지금 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고 네. 있거든요. 구속영장은 좀 청구 가능할까요? 시간이 좀 걸리는 네. 것 같은데. 일단은 기소는 될 것 같고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소는 할 것 같은데 이제 구속 여부가 문제잖아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금액 2억 원 이상인 경우에 보통 청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아시는 바대로 금액은 1억 원인데 예.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요건 사실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회유했던 정황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홍준표 지사와 관련성이 있느냐 부분인데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침마다 출근하시면서 기자회견 하셨었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변 측근들이 회유한 정황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예. 그걸 들었는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질책을 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인즉슨 사후보고는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네. 또 한면에 알고 사후보고를 있다라는 받았다는 얘기고. 부분에 대한 자백이 되기 때문에 네. 사전에 그런 부분에 접촉했던 정황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예. 검찰 입장에서 만약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을 당하면 부담이 그러면 클 텐데요. 또 부실 수사 얘기가 나오면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 검찰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홍준표 지사 관련해 가지고 좀 길어지는 모양새인데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보십니까? 우선 법률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첨언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어차피 지금 검찰도 고민하겠죠. 마지막에 이제
그 윤승모 전 부사장이 전달했다고 그러고 저쪽에서 안 받았다고 그러고 예. 또 이번에 저 그 검찰 조사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승모 지사 그 부사장이 전달했느냐 여부는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오히려 기타금 1억 2천만 원 그 부분은 어디서 자금 출처 나왔냐 그래서 이제 홍 지사가 그건 나 안에 비자금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예. 한 번 더 보강 수사를 해야지 최종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이제 정치권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볼 것 같은데 야당이 요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뭐 많이 안 좋다는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갈 발언을 했었죠. 정청래 최고위원이 사실상 직무 정지 조치라고 알려져 있는데 문 대표가 확실히 그렇게 언급을 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직무 정지 조치 잘한 거라고 보세요? 저도 뭐 직무 정지 조치인지 예. 또 출석 정지인지 네. 이게 좀 헷갈려요. 사실 그리고 예. 이 대표가 선출직의 최고위원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죠. 그냥 잠시 있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이제 당 그 윤리심판원에 제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나와야지 공식적인 절차로 될 것 같고요. 예. 네.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비주류에서 요구하는 정청래 의원의 뭐 강한 어떤 제재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예. 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어저께 이제 이렇게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읍참마속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과연 그 마속과 제갈량의 관계처럼 정말로 두 사람이 굉장히 믿고 신뢰할 만한 관계인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인신모독 발언을 모욕적 발언을 짜고 한 거냐? 이런 제기도 또 한 가지 있고 또 한 예. 가지는 이 제갈량이 마속을 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은 아주 단호하게 쳤거든요. 근데 예. 어제 직무정지 정도를 시키면서 여러 번 오락가락하고 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이게 리더십이라는 게 이게 뭐냐. 저 정도 가지고도 그렇지 않아도 약한 게 저게 목을 칠 정도로 이 정도도 아닌 걸 가지고 오락가락한 거 가지고 어제 여러 번 논란이 해프닝이 있어서 예.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저런 정도의 카리스마가 없는 그런 리더십 가지고 다음에 총선을 칠 수 있느냐 또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또 그리고 이제 그게 정청래 최고위원의 어떤 해프닝 요것은 돌출 변수인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비노 쪽에서는 초지일관 4.19 재보선 참패의 근본 원인이 되는 친노를 중심으로 한 떠받들려져 있는 문 대표가 예. 사퇴하는 게 근본적인 수습책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네.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나온 정도 가지고는 뭐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알다시피 이 새정치연합이라고 하는 데는 호남이 중심인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가 이제 그 기대의 언덕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무호남이면 무국가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예, 예. 네. 있는데 마찬가지로 새정치연합은 무호남이면 무새정치연합입니다. 그런데 네. 지난 재보선을 통해서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를 피토한 거거든요. 이런 체제로는 안 되겠다 네.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나왔던 읍참마속의 이런 정도 가지고는 뭐 정청래 의원 정리한 거 가지고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비노계에선 지금 사퇴론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정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사면초가에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안철수 의원도 손을 내밀지 않고 있고 박 전 의원도 거절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단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서로 계속 배척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좀 대책이 필요할까요? 문재인 대표가 뭔가 쇄신할 수 있는 뭔가 혁신 카드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게 양쪽의 갈등을 수습해서 갈 정도의 단계를 조금 지나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4.19 재보선 참패 이후에 잠시 소강 국면을 보였었습니다. 뭐냐면 원내대표가 비노가 뽑히고 또 공무원 연금 개혁 이게 또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는 일이 생겨서 사실 이 문재인 대표의 사퇴 문제가 약간 소강 국면으로 가서 그런 상태에서 주승용 최고위원도 어느 정도로 수습하면서 네. 수습적으로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네. 정청래 최고위원이 인격 모독 발언에서 사실은 네네. 불을 질러버린 네.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오늘 보도에 보면 안철수 의원한테 이제 고심 끝에 인재 영입위원장을 지금 제의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못하겠다. 네. 거절한 이유가 먼저 수습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네. 상태에서 누가 오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안철수 의원도 계산했을 거예요. 제가 본인이 문재인 대표한테 힘을 실어서 이 사태가 수습된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그리 갔을 겁니다. 네. 예.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본 것 같고요. 이미 지금 처음에 4.19 재보선 참패의 어떤 수습 국면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당권을 놓고
권력 투쟁하는 양상으로 변질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내년 사유는 잊어버렸어요. 왜 싸우는지 모르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고 예. 내년 총선과 대선을 두고 이제 실리 싸움을 가는 상태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친노 의원들이 사실은 말발이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다 침묵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 이 시점에서는 본인이 고개를 들면 유탄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부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문재인 대표가 지금 비노들한테 비주류한테 이제 공격을 게릴라식으로 받아서 네. 결국은 상처를 받고 낙마할 정도의 단계에 오면 네. 저는 전면전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음. 그런 상태가 가면 당이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고 이 상태가 결국은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본다면 지금 문재인 대표가 처해 있는 정책 입지 예. 이걸 하루에 시간을 24시간을 본다면 정오를 약간 넘은 정오를 이미 넘었다. 저는 넘은 정도의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백성원 변호사도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살짝 미소를 띠시는 걸 보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근데 사실 문재인 대표가 사회구제보선 참패를 하고 나서 다음 날 패배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또 광주를 갔었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 문재인 대표 뽑힌 지 이팔 전당대회 끝나고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 바로 대표직을 물러나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이 정도 선거에 패배를 했으면 다음 단계로 우리가 왜 졌는지, 그러니까 야권이 분열됐으면 왜 분열이 됐는지, 그럼 분열이 됐으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다시 통합을 하겠다. 그런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예. 그런 그림 전혀 그리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광주 간 것도 호남 민심 달랜다, 뭐 회초리 맞으러 간다고 했으나 공항 앞에 나와 있는 분들조차도 마주치지 못하고 뒤로 나가고 예.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가 그럼 본인이 이제 김한길 전 대표도 그렇고 박지원 전 의원도 그렇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초부터 이거를 물러나라라고 했다기보다 처음엔 어떻게 하나 좀 지켜보자로 가다가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는 게 답은 반드시 아니겠지만 네. 최소한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당을 수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지 못하면 네. 더 이상 이제 당이 견디기 힘든 상황이 돼가는 게 아닌가. 지금 문재인 대표와 친노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계파에서 사퇴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내놓지 못한다면 있어도 있지 않는 그런 식물 대표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표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한 더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 지금 최고위원회의가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예. 거기에 지금 호남을 대표하는 주승용 최고위원이 빠졌잖아요. 예. 네. 그리고 2위 한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직무정지당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이제 몇 분들은 또 임명직이 있고, 예. 그러니까 벌써 이 최고위원회,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가 식물 회의가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거기서 무슨 의견을 결정한다고 의사를 결정한다고 해도 이미 예. 정당성 잃어버린 정도로 갔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수습이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는 정오가 넘었다고 하셨는데요. 백성원 변호사 말씀 듣고 나니까 이게 뭔가 3시를 넘어간 그런 기분도 좀 드는데 아무튼 야권의 위기는 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